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의 핫 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보겠습니다. 시사계의 측면 승부사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또 한번 잡아보셨습니까? 25억 원. 요즘 뭐 억은 뭐 돈 같지도 않은 돈이라서. 그렇죠. 한 뭐 25억 정도야. 거의 껌이죠, 그죠? 아니요. 껌 아닙니다. 껌일 수가 있나요? 예. 이 왜 25억을 제가 말씀드렸냐면요. 네, 왜입니까? 오늘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네. 예, 옛날에 탄기국 했던. 네. 예, 현재 대통령 탄핵 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 네. 줄여서 국민저항본부로 부르는 네. 그 간부 4명. 예. 그리고 이제 친박단체들이 창당한 새누리당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회계 책임자를 입건을 했는데요. 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 25억 5천여만 원 불법 모금을 했다. 그리고 6억 6천만 원을 새누리당에 또 불법 기부를 했다. 이런 혐의로. 네. 불법 모금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예. 모금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이면 예. 행정안전부에 기부금 모금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예. 예, 단체 등록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아마 이거를 안 한 모양입니다. 이런 등록하지 않고 금품을 이제 모아왔고 그래서 이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일단 적용이 된 겁니다. 촛불 집회도 모금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촛불 집회를 그러니까 다 이제 여기서 주최를 한 거죠. 예. 사실은. 그러니까 이 태극기 집회. 태극기 집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또 했죠. 예, 촛불 집회도 모금하고 했는데 그럼 네. 촛불 집회는 다 합법적으로 한 건가요? 그렇죠. 예, 거긴 이제 시민단체들이 쭉 이제 모여서 네. 하지 않았습니까? 예. 각자 이제 모금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예. 합법적으로 이제 다 정리를 한 거고요. 사실은 그런 시민단체들이 예. 이 친박단체들의 이 불법 모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왜 저런 식으로 모금을 하는데 그냥 놔두느냐. 네. 그리고 이제 문제 제기도 하고 이제 예. 고소고발도 하고 그래서 이제 수사가 이제 이루어졌고요. 네. 그 결과가 이제 나온 거죠. 네. 모금 규모가 20억이라고 하셨나요? 25억. 이게 많은 규모인가요? 큰 규모, 작은 그러니까 규모인가요? 언뜻 듣기에 아니 뭐 그런 정도의 뭐 그러니까 집회 예. 버스도 많이 동원한 것 같고 그런데 뭐 제가 그 질문을 왜 드리냐면 예. 이게 많다고 하면 촛불 집회는 이 규모보다 적어도 10배 이상은 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시민단체가 주도가 돼 갖고 모금을 했다 그러면 모금 액수는 더 컸을 거란 말이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돈을 그러니까 어떻게 쓰느냐에 이제 달리는 아니 돈을 어떻게 쓰는가는 예. 두 번째 문제고 죄송한데 말씀 중에 네. 돈을 모으는 게 일단은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돈을 모을 때 불법으로 기금을 모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 안 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촛불 집회에서도 똑같이 몇 배의 규모로 모였는데 네. 기금을 모았는데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써서 이건 합법이다라는 게 나와줘야지만 되지 않냐 이거 아니죠? 예, 그건 다 나오니까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왔어요? 제가 안 몇 배 봤어요. 규모인지 이거는 저는 모르겠고요. 그런데 네. 그쪽은 주로 이제 시민단체들이 이제 많이 연합으로 민노총, 해서 종교조 뭐 이런 분들이 또 뭐 예. 환경단체 이런 다 했겠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단체들은 이미 다 그런 기부금 모금 단체로 등록이 돼 등록이 돼 있으니까. 있는 거죠. 예, 그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네. 예. 계속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모금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네. 전체 모금액 그러니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네. 한 63억 4천여만 원 정도 모으긴 했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이제 박사모 카페가 있잖아요. 예. 그 회원 대상으로 모금한 37억 9천만 원은 이제 합법인 겁니다. 이거는. 박사모가 원래 합법적으로 등록하는 예, 기관이니까. 그런 거죠. 이제 예. 그런 거고 나머지 부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불법이다. 이렇게 이제 판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처벌을 하기로 그렇게 한 거죠. 네. 당시 만든 새누리당 네. 회계사항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 쪽에 이제 6억 6천만 원을 네. 이 단기국 쪽에서 이제 기부를 했는데 네. 이것도 역시 회계상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탄기국
그리고 현 국민정 본부 간부들이 이 새누리당 창당에 사실상 앞장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거의 일심동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그렇게 돼 있는데 탄기국 대변인을 지냈고 현재 그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분이 박사모 정광용 회장입니다. 네. 이 정광용 회장하고 이 탄기국 민모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새누리당 창당을 이제 주도를 하면서 6억 6천만 원 정도를 여기서 이제 국민운동본부 쪽에서 모금한 것을 가져다 썼다는 거고요. 예. 이거 역시 이제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예. 탄기국이 만약에 새누리당 후원회로 등록이 돼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선관위에 이제 신고를 예. 해야겠죠. 등록을. 예. 그걸 하지 않고 불법 기부를 해서 이것도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불법의 기금 모금의 뭐라 그럴까요? 운용, 자금 활용에 은폐 시도가 있었다 그럽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누리당 쪽으로 넘어간 돈이 이제 문제가 된 건데 본인들도 이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채무 관계로 이렇게 위장을 한 거죠. 정광용 회장이 이제 네. 정광택 새누리당 대표. 네. 이분 또 옛 탄기국의 공동회장이기도 합니다. 예. 그분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허위 차용증을 만들었는데 무려 16장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 예, 게다가 이제 이 정 회장하고 새누리당 회계 책임자 최모 씨 같은 경우에는 예. 태극기 집회 때 인쇄물이 또 많이 이렇게 돌잖아요. 그렇죠. 이제 후원금 받은 거 갖고 인쇄물 이제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그러는데 예. 그걸 공급을 해서 수익을 올린 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000만 원을 또 기부를 받았는데 이거를 또 특별당비 기부 받은 것처럼 허위 보고를 또 한 그런 혐의도 또 있다고 하네요. 이분들이 하는 행태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비슷하죠? 그러니까 금전 관계 처리가 좀 불명확하고. 국정농단에 비할 건 아니죠. 예. 국정농단으로 해서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은 뭐 귀엽다? 이 정도? 그죠? 참 고생했다? 뭐 이 정도. 그분들을 뭐 비아냥거리거나 비꼴 생각은 전혀 없는데 기금을 모아서 쓰는 것이 어떻게 전형이 되면 어금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뭐든지 남의 돈은 내 돈이 아니니까 막 함부로 쓰는 이런 행위는 좀 버려야 되겠어요. 사실은 더 투명하게 써야 그러니까요. 사용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친박단체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말 네. 그 열성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네. 순수한 열성 지지자들이 꽤 많이 기부를 했을 텐데 그분들의 뜻을 받들어야죠. 그분들 보기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당하게 쓰여지기를 원할 텐데 그게 네. 별로 그렇게 투명하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책을 고리로 본격적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탑당 가기 전에 정책연대부터 먼저 하자. 통합을 하기 전에.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의미 있는 출범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양당의 정체성, 정계 개편 등 변수도 상당히 많이 있죠, 사실은. 어쨌거나 국민통합포럼 소속이시죠. 바른정당의 오신환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예, 국정감사 때 제가 큰 소리 치는 걸 들었습니다. 네? 아이고, 예. 박범계 의원 말 좀 합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잘하셨어요. 소리 지르지 말라고 제가 소리를 질렀는데. 예, 옆에 있던 네. 박지원 의원이 자기가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네, 말하더라고요. 예. 제가 뭐 좀 의도를 갖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그분도 말씀이 많으시더라고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정책연대가 출범한 듯 보이는데 어떻게 설명해 네.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정권은 바뀌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요구를 국회가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네, 다당제 체제에서 이게 정책을 연대하고 공동의 힘으로 이 현안들을 좀 풀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특히 이제 국민의당이 과거 김동철 원내대표께서 네,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때 언급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른정당이 주로 추구했던 법안과 동일하고. 어떤 법안들입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방송법 때문에 지금 굉장히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방송법 개정안, 그리고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규제 프리존법 특별법. 네. 그리고 서비스 산업 발전법.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6개 법안을 공동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네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방송법 같은 경우는. 네. 과거 민주당 의원 전원을 포함해서 162명이 공동 대표 발의한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지금의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네네. 예,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이런 논란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예. 이 부분은 민주당이 또 먼저 제출한 법안이니까 이걸 통과시키자 예. 라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예. 예. 방금 말씀 주셨던 6개 법안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죠? 방송법, 네네. 특별감찰법 이런 법안들인데 합의점을 다 6개 법안 모두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도 있으십니까? 6개 법안에 대해서 발표한 것은 일단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예. 합의를 본 것이고요. 예, 그 이외에 조금 논의가 아직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이나 예. 또 국회법 개정안이나 또 예. 선거제도 개혁법 이런 것들이 좀 남긴 한데요. 네. 그거는 좀 디테일한 내부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그건 좀 조율하면 향후에도 좀 추진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이종혁 최고위원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하도 좌파우파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오신하는 거는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그런 해묵은 논쟁에 참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국민들이 그렇죠. 좌우를 갈라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지금 엄중한 국가안보 상황과 예. 또 민생이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위기. 예. 이런 것들을 해결하라고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는데 네. 여전히 좌우의 분열 또 지금 집권 여당으로서는 의지를 갖고 하려고 하지만 또 과거에 적폐청산에 매여 있다 보니까 네네. 또 걸음을 못 나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네. 지금 자유한국당 제1야당으로서 네. 어찌 보면 과거와 끊어내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또 국민들로부터는 또 지탄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역시 오신환 의원은 제가 듣던 바와 같이 상당히 합리적인 의원이시네요.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건 평가를 제가 드려서. 근데 별말씀을. 예. 근데 지금 바른정당 내 통합파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오늘 홍준표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제 곧 한국당 복당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습니다. 비교교섭단체 지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 정책연대 추진력이 좀 떨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네.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좀 힘이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그것은 충분히 필요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다만 지금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분들이 네. 통합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조금 국민들께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점입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하나만 가지고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에 대통령이었을 때 그리고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졌을 때는 그것이 일리가 있지만 네. 지금 구속돼서 감옥에 가 있는 상황에서 그거 네. 하나만으로 과거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다 지울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요. 네. 저는 방향성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보수가 어떻게 국민들한테 나름대로 제대로 된 보수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을지 예. 이런 고민이 필요한데 지금은 단순히 기계적인 통합들만 논의를 하기 때문에 예. 여전히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기계적인 표현을 쓰시는데 기계적이라는 네. 통합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정말 바른정당에서 보수의 가치를 새로 만드시려면 국민들 앞에 속고되지 않은 심정 뭐라고 할까요? 진정한 네.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이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모습을 보면 사실 실패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네. 계속 해나가겠지만 예. 어쨌든 그 책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반성하고 네. 그리고 이 상태로 가서는 보수가 그래도 우리 국가를 위해서도 네.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마음 속에서 새로운 창당 정신을 통해서 보수의 가치를 제시했는데 네. 여전히 내부 구성원들 간에 이것이 합일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니까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이런 또 위기를 겪게 됐는데요. 네.
어쨌든 남아있는 사람들이 또다시 이제 어떤 정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될지 또 국민의당과 어떻게 또 정책연대를 통해서 나중에는 또 중도 개혁의 어떤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미지수긴 한데요. 네. 어쨌든 말씀 주신 대로 반성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께 조금은 이렇게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신환 의원께서는 자강 입장에 가까우시겠네요. 그러면 통합보다는. 통합 자강 나눌 때마다 저도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하더라도 종국에는 하게 되겠지만 제대로 된 통합 그리고 원칙 있는 통합을 해야 된다. 그것이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반성과 내부적인 혁신을 통한 통합이 이루어져야 국민들이 동의하지. 지금과 같은 일부 깨기 위한 통합을 하는 것은 그것은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오신환 의원이 보시는 제대로 된 통합은 어떤 전제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홍준표 대표 체제가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홍준표 대표도 나가셔야 되는 겁니까? 물론이죠. 당대당 통합이라는 것은 통합전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체제를 다 허물고 새로운 보수정당을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체제는 다 물러나는 게 맞고요. 그 전당대 속에서 그러니까 당장에 지금 통합이라고 하면 당장 무슨 보름 안에 통합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결과적으로 혁신과 보수가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국민들께 계속 자기의 목소리를 던져내고 거기서 검증받는 과정들이 저는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통합을 위해서는 저는 동의하고 거기에 대한 역할이 필요하다면 저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가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2+2+2 회의 구성을 제안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빼고요. 수용하실 의사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필요에 따라서 지금 방송법 개정안 같은 경우 지금 민주당이 직접 162명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진정성 있게 그 부분을 통과시키자고 한다면 당연히 2+ 논의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어쨌든 제1야당이 지금 국회에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전략적인 방법으로 간다면 오히려 국민들은 또 일부 갈라놓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집권 여당에서 좀 정치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을 써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함께 합니다. 오히려 우원식 원내대표의 이 제안을 받으면 거꾸로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2+2+2 회의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오히려 염두에 둔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안과 또 여러 가지 인사 문제 그리고 지금 어찌 보면 집권 여당이 다소 독주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적폐청산 분명히 필요하고요. 이것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관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 건지에 대한 그 비전 제시를 통해서 저는 집권 여당이 좀 더 앞장서 나갔으면 좋겠다. 거기에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충분히 함께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프닝 때 읽었는 것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는데 생각하고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제 생각하고 거의 같은 말씀을 하셔서요. 그러면 지금 홍종학 의원에 대해서는 일단 의견 정리가 된 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것은 신뢰에 대한 문제거든요. 과거에 본인이 한 말과 실제로 들여다봤더니 이건 전혀 다른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나름대로 지금 분노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빨리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이 저는 집권 여당이 오히려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안도 남아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시고 좋은 의원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이었습니다. 3부로 오겠습니다.